지금 냄비에 물 끓여서 브로콜리 삶고 계신 분, 사실은 이 채소의 가장 중요한 효능을 절반 이상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끓는 물에 삶아서 드셨다면 지금까지 진짜 효능의 절반도 못 드신 셈이에요. 바로 냉장고 속 항암 채소, 브로콜리 이야기예요. 오늘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조리 원칙만 바꾸면 내일부터 여러분 밥상의 브로콜리가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된답니다. 왜 삶으면 안 되는지, 브로콜리의 진짜 주인공이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효능을 최대로 끌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브로콜리 하면 보통 비타민C나 엽산을 떠올리시죠. 물론 이 성분들도 훌륭해요. 그런데 사실 브로콜리를 다른 채소와 구별짓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설포라판이에요. 설포라판,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 안에 잠들어 있는 항암 스위치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암 작용이에요. 설포라판이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 방어 경로를 깨워요.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스스로 산화 손상을 막고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해요. 두 번째는 항염 작용이에요. 만성염증은 당뇨, 심장병, 관절 통증의 밑바탕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포라판은 이 염증 신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세 번째는 해독 작용이에요. 우리가 음식이나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를 촉진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설포라판, 십자화가 채소 중에서 브로콜리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먹는다는 건 그냥 채소 하나를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강력한 설포라판, 조리 방법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안에 설포라판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설포라판은 사실 브로콜리 세포 안에 잠겨 있어요.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예요. 설포라판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예요. 다른 하나는 미로시나아제예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효소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자물쇠, 미로시나아제는 열쇠예요. 열쇠가 자물쇠를 열어야 설포라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열쇠, 미로시나아제가 열에 아주 약해요. 6070도 이상에서 빠르게 망가지거든요. 끓는 물은 100도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는 순간 열쇠가 망가져요. 자물쇠는 그대로인데 열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썰거나 찧어서 세포를 깨뜨리면 미로시나아제가 활성화돼요. 그 상태에서 10분만 기다리면 설포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설포라판은 그 이후에 7080도 정도의 열에서는 웬만큼 버텨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썰기, 10분 기다리기, 그 다음에 조리.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브로콜리를 자르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열쇠가 활성화될 시간도 없이 바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아서 드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요. 딱 10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브로콜리 효능을 최대로 끌어내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찌기예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채반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찌세요. 이때 시간이 중요해요.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해요. 찌는 건 브로콜리가 물에 직접 닿지 않아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나 엽산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 않아요. 설포라판 보존율도 삼키에 비해 훨씬 높고요. 꼭 기억하세요. 찌기 전에 썰고 10분 기다리기.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예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0분 기다린 다음 젖은 키친타월로 살짝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2분 미만으로 돌리세요. 찌는 것과 설포라판 보존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바쁠 때, 냄비 꺼내기 귀찮을 때 이 방법 쓰시면 돼요. 세 번째는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설포라판 보존율은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높아요. 열 처리가 없으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익히지 않은 브로콜리는 소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은 소량씩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찌기 5분에서 7분, 수분 손실 없음, 가장 추천. 전자레인지 2분 미만, 간편, 효능 거의 동일. 생식 효능 최대, 소화 부담주의. 어떤 방법이든 공통 원칙은 하나예요. 썰고 10분 기다린 다음에 조리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관법이랑 얼마나 드셔야 할지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제대로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꽃봉오리가 촘촘하고 진한 초록색인 것을 고르세요. 노랗게 변한 건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좋은 브로콜리를 골라서 제대로 조리했으면 이제 보관도 잘 하셔야 해요. 브로콜리는 수분이 많은 채소라서 잘못 보관하면 금방 상해요. 냉장 보관 시 비닐백에 넣고 입구를 꼭 막아서 냉장실 안쪽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3일에서 5일은 신선하게 유지돼요. 냉동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냉동하시는 거예요. 데쳐서 냉동하면 미로시나아제가 파괴돼요. 생으로 냉동하면 나중에 꺼내서 썰고 기다렸다가 조리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주 3회에서 4회, 한 번에 7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해요. 밥 공기 절반 정도 분량이에요. 매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기보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것도 알려드릴게요. 겨자나 와사비를 아주 조금 곁들이시면 좋아요. 겨자와 와사비에도 미로시나아제와 비슷한 효소가 있어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생성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자극적이니까 소량만요. 달걀이나 콩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의 진짜 항암 성분은 설포라판이에요. 이 설포라판 조리 전에 썰고 10분 기다려야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삶으면 열쇠 역할을 하는 효소가 망가지기 때문에 설포라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썰고 10분 기다렸다가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하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로콜리 어제도 드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2분짜리 최강 채소로 드실 수 있어요. 채소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냉장고 속 항암 채소. 오늘 저녁 꼭 한번 제대로 드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브로콜리 자주 드시는 분께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로 평소에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삶아 드셨는지, 생으로 드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답니다.